네, 코스피 2,800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야말로 반도체가 그렇고 반도체가 1분기를 계속 끌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엔비디아는 올해 들어서 80%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지금 10%가량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내 증시는 일본이나 이런 미국 증시에 대비해서는 사실 부진한 모습을 이어왔는데 이제 조금 삼성전자가 힘을 내면서 출발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달 들어서 선진국 증시 따라잡기에 나섰습니다. 1분기 우리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까요? 말씀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1월 달에 살짝 부진했다가 짧게 좀 부진을 만회하고 2, 3월 달에 지금 2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하면서 1분기 코스피 상승률은 3.4%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1월 달 부진을 만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은 정부가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저평가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진 부분이 가장 중심적인 요인을 차지를 했고요. 연중 금리 인하 기대가 좀 무뎌지긴 했지만 기본 줄기를 유지했다는 점, 그리고 3월 달부터 이제 반도체 실적에 대한 기대가 부각이 되면서 반도체 주식이 이제 상승세에 가담한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 보게 되면 조선기계 업종 그리고 지주회사, 자동차, 은행, 증권, 보험 업종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1분기에 기록을 했었는데 조선기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업종은 대부분 다 밸류업 프로그램, 그러니까 정책 수혜 기대 업종이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월 달 들어서는 여기서 이제 다소 좀 변화가 있습니다. 계속 올랐었던 정책 수혜 기대주들이 다 같이 계속 오르진 못했고요. 3월 달에는 지주회사, 그러니까 복합 기업 업종이랑 은행 업종만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이 두 개 업종만 코스피 업종별 지수 중에서 3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한 업종을 기록을 했고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1분기 상승률이 한 10%에 조금 미치지 못했지만 3월 들어서만 보자면 거의 한 13%,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보게 되면 13% 정도 올랐기 때문에 3월 후반에 반도체 주식이 주도주로서의 어떤 기대감을 키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반도체 주도주가 된 3월 증시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반도체가 계속해서 주도를 해 나갈 수 있는 흐름이 연속성이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궁금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그런 업종들을 보면은 미중 분쟁에 들어간 종목이라던가 저 PBR 종목 그리고 AI 트렌드로 이제 반도체 주까지 좀 짚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PCE 또 물가 지표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2분기에 우리나라 시장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제 반도체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주도적 바톤을 이렇게 넘겨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일시적인 요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5월 달 그리고 하반기까지 계속 이제 연장선상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정책 수혜주가 계속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합니다. 반도체 하나만 가지고는 시장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순환매 과정이 좀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반도체, 정책 수혜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끌어줄 수 있을지가 일단 핵심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책 수혜주는 다소 이제 한풀 꺾이는 좀 모습을 보여줬고요. 3월 달에 정책 수혜주 측면, 저평가 가치주 측면에서 흐름을 명맥을 유지한 업종이 지주회사 그리고 이제 은행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다시 2월 달 그리고 3월 초 흐름처럼 다시 확산될 수 있냐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대상이 되는 업종은 아무래도 자동차, 증권, 보험 이런 업종이 좀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저평가 가치 탈출은 아무래도 정책 요인만 갖고는 계속되기는 힘들고요. 기업 스스로의 어떤 이익 성장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어닝 시즌에서 관련 기업들, 관련 업종들의 전망치가 상대적으로 좀 좋게 나오면서 주주 환원 이런 쪽으로의 시장 관심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 PBR로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에 그런 훈풍이 좀 불어왔다면 지금은 반도체로 좀 옮겨붙은 모습인데 결국에는 회사의 실적도 중요하고 자사주 소각이라던가 배당 확대 같은 그런 이슈들로 계속해서 좀 힘을 받게 해줘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실적 시즌이 좀 시작이 됩니다. 실적 시즌에 앞서서 오늘 저희가 또 바이오는 좀 쉬어갔고 방사는 조금 올라오면서 섹터별로 좀 관련주들이 좀 엇갈리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였거든요. 2분기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더불어서 어떤 섹터가 좀 주도를 해나갈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실까요?
일단 주식이라는 게 뭐 기대감이나 이런 것만 갖고는 계속 움직이는 힘들고요. 네. 뭐 결국은 뭐 주가의 거울이 이 기업 이익이기 때문에 실적. 이 실적이 이제 좋아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이 전체 기업들의 2024년도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금 253조 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숫자가 이제 바닥에서는 조금 올라왔습니다. 한 1, 네. 2%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올라오는 속도가 그렇게 탄력적이지는 않고요. 작년 연말 대비, 그러니까 올해 YTD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한 마이너스 4%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 모멘텀 기반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어떤 그런 힘들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 전년 말 대비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업종이 코스피 주요 27개 업종 중에 2개밖에 없습니다. 필수 소비재랑 반도체로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어닝 시즌을 통해서 다른 업종들의 이익 전망치 개선 과정이 확인이 될 수 있을지가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언급될 수 있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경기 민감 업종 중에 뭐 자동차나 은행, 증권 이런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실적 시즌 이제 삼성전자가 그 첫 문을 열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베이비몬스터라는 또 그룹 혹시 아시나요? 네, YG의 대표적인 그런 또 걸그룹인데 예. 3월 31일에 이제 뭔가를 좀 발표한다라는 그런 이슈로 YG 엔터테인먼트가 주가를 조금 이어받았고 하이브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화장품주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보는 그 실적의 성장에 대한 눈이 높아지다 보니까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이 주는 그런 또 섹터이다 보니까 네. 지금 계속해서 좀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실적 시즌이 돌아온다고 하면 이런 이제 소외를 받았던 또 섹터들이 올라오면서 어떤 네. 시장에 좀 힘을 더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이벤트 드리븐도 좀 있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좀 그 큰 종목이죠. 이런 종목이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유지시켜주는 힘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다른 어떤 개별 섹터 쪽에서의 움직임들은 이게 이제 그 단발적인 움직임인지 아니면 지속성을 갖게 되는 움직임인지는 아직까지는 좀 그 불확실한 측면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런 흐름보다는 조금은 뭐 반도체라는 큰 흐름 쪽에 계속 집중하는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코스피 전체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29.8%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1% 이상, 네. 뭐 2% 이상 지금 올랐기 맞아요. 때문에 시가총액 비중이 30%를 이제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반도체 업종이 시가총액에서 30%나 차지한 반도체 업종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 코스피를 얼마만큼 리딩을 해나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미국 그 시장에서 올해 주가, 빅테크 기업 중에 주가가 내린 종목들도 있는데 애플이나 맞아요. 인텔, 테슬라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좀 내렸습니다. 근데 네. 이런 종목들의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거는 관련 회사의 2024년도 EPS 전망치가 모두 하향 조정이 됐거든요. 반대로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그 아마존이나 이런 그 올해 들어와서 주가가 올랐던 메타도 여기 들어가고요. 올랐던 업종들 빅테크 주식들은 대부분 다 올해 실적 전망이 올라갔던 업종이고요. 우리나라에도 동일한 현상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볼 수가 있는데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작년 말 대비 40%나 지금 뛰어오르면서 주가도 좋았거든요. 삼성전자가 여기에 동참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 한 3월 중순까지 주가가 좀 나빴던 흐름을 보여왔던 거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3월 말 그리고 4월 5일 날 기업 실적 발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익 전망치나 주가 어떤 상대적 부진이 해소될 수 있을지가 코스피가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그리고 2분기에 반도체 주식들이 주도주를 이끌면서 다른 순환매 업종들의 어떤 주도주의 어떤 동방부각, 부각 이런 것들을 같이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바이오까지도 조금 짚어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눈이 이제 반도체에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그전에는 뭐 AICR이라던가 제약바이오의 어떤 일정 모멘텀이 있을 때 제약바이오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예. 이번 주에는 사실 알테오젠의 블록딜 이후로는 3,000당이 좀 주목을 받기는 했지만 그만큼은 좀 가져가지 못했잖아요.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만약에 뭐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반도체냐 제약바이오냐 내가 좀 선택을 해서 좀 더 많은 비중을 태우겠다. 그러면 어떤 쪽을 좀 더 눈여겨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전 반도체 쪽이 아무래도 중요하다라고 주도 섹터로 가야 된다.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선택할 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식이 좀 많이 올랐고 물론 추가적으로 올릴 여지가 분명히 남아있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 전망치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 흐름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더라도 삼성전자 실적에 따른 어떤 향방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꼭 그 반도체하고 바이오 쪽만 주목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네. 금융주 쪽에서도 은행, 증권주 같은 경우는 VR에서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익 측면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금융주들 이쪽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하나만 좀 질문을 드려보고 예. 싶은데 예. 사실 반도체에서 지금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 두 부분만 좀 연결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소부장이냐 아니면 큰 형님들에서 선택을 해야 되냐? 그러면 어떤 쪽으로 좀 더 눈을 돌리고 계세요? 우선은 큰 형님들이죠. 큰 형님들이 양대장으로. 잘 돼야 그 다음에 소부장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그 방향성의 키를 잡아줄 삼성전자의 다음 주 실적 발표 4월 네. 5일 날 이게 이제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강자의 그런 양 종목으로 좀 눈을 돌려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